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광주 전남 곳곳은 나들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시민들은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추억을 남기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빛이 더해진 하늘 아래 메타세쿼이어 나무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붉게 물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서 나들이객들은 늦가을의 정취에 빠져듭니다.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추억을 남기고 또 가족, 연인과 함께 나무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가슴이 트이는 기분을 느껴봅니다. 마침 데이트하러 나왔는데 약간 담양 이번에 오니까 약간 사진 찍으니까 약간 파리같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약간 이쁘고 좀 가을 날씨 약간 즐길 수 있어서 약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메타 프로방스 마을은 하나둘 겨울 분위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산타와 함께 사진을 찍는 아이들의 표정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며 답답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은 야외로 나와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내로 나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야외로 나왔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시설도 되게 많이 좋아졌고 가족 단위로 걸어 다니면서 산책하기도 너무 좋아서 오늘 광주에서는 첫 얼음이 관측되는 등 최저 기온이 2.6도까지 내려가며 다소 쌀쌀했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한낮에는 14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광주 전남 방문 이틀째인 오늘도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 지역순회 첫 일정으로 목포와 신안을 찾은 이 후보는 오늘은 장흥토요시장을 방문해 상인을 만난 데 이어 강진에선 국민 반상회를 열고 지역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오후엔 광양으로 이동해 항만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순천 연양상가 패션거리와 여수 관광 명소인 낭만포차거리를 걸으며 청년들과 지역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일정에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도 동행해 바닥 민심 다지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고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의 대리 사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18 단체는 이 씨의 말이 면피성 발언으로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 씨가 사과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며 마지막 순간에도 광주 시민들을 우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전 씨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순자 씨는 5.18과 관련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전 씨가 대통령으로서 재임 중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사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순자 씨는 전 씨의 발인식에서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또 다른 환자 7명과 간병인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이 위험도 평가에 나섰습니다. 오늘 광주에선 44명이 확진됐고 전남에서는 1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게임 대회를 일컫는 e스포츠는 세계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됐죠.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광주시가 지난해 말 상설 경기장을 만들어 시장 선점에 나섰는데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비와 시비 등 60억 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개관한 광주 e스포츠 경기장입니다. 지금까지 운영비와 대회 유치 비용으로 12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0원, 단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관중 입장이 어려웠고 대관 행사도 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경기장을 이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약간 홍보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올해는 이제 홍보기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까 그 경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그래. 문제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올해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는 전국 장애인 학생 체육대회 등 모두 16개.
이 중 10개 대회를 광주시가 열었고 나머지 행사도 관심을 끌어내지 못해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마니아층이 두터운 프로리그 유치가 관건인데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대책 마련이 어렵습니다. 당장 티켓 수익 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후원을 받거나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 대회를 하든지 이런 것들로 저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60억 원이나 든 광주 e스포츠 경기장,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검찰이 경찰관의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전남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어제 전남경찰청의 한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팀장급 경찰관 A경감의 사무용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A경감은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광의 한 빈 양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영광군 군서면의 한 비닐하우스 형태의 양계장에서 불이 나 시설 8동을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 쪽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농장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 신안 앞바다에 좌초된 선박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신안군 안좌도 해상에서 좌초된 10톤급 어선 A호를 무사히 구조해 목포 북항으로 입항 조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A호가 항해 중 육상 불빛을 착각해 좌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혁신도시 플러스 순서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지역 이전 이후 다양한 지역 상생 활동들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지역사회를 더 이해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상생 협력 과제를 찾는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피 찌꺼기를 수집해 친환경 비료를 만들고 지역 농가에 기증하는 커피박 비료 사업. 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과 의제를 만들어 실행한 이 상생협력 사업은 내년엔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이처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 상생협력 사업은 단순히 물건을 사주고 도와주는 방식을 뛰어넘어 서로 상생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자기들의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2017년 혁신도시로 이전해온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역 상생협력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에 지역 문제에 밝은 전문가들을 절반 이상 참여시켰습니다. 혁신도시를 이전해서 지역사회 기회 활동을 점차 늘려오고 있었는데요.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에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하여 공공기관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지역의 산업 활성화와 인재 양성까지 연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잠재력 또 사회 공헌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고 또 그것이 또 이 지역에 있는 인재와 연결이 되어져서 혁신도시 이전 8년째를 맞은 공공기관들이 지역과 소통하며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상생의 모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정 KD에는 무안 오룡중과 나주 세지중, 보성 회천중학교 등 전남 지역 7개 중학교의 신청을 받아 AI와 자율주행 등을 주제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 KD에는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과 대학생들의 AI, 소프트웨어 코딩 강사 교육 등으로 전남도 교육청의 교육기부 인증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을 위한 농지 임대 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젊은 신규 농업인들의 농촌 농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농이 선호하는 지역의 우량 농지를 우선 매입해 임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감정평가 가격으로 농지를 사들여 청년농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올 들어 5,600여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고흥군 지부가 공무원 폭행 사건 가해 이장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흥군 지부는 마을 주민의 봉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이장이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해당 이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가해 이장은 고흥군 한 면사무소에서 새마을지 회장 선정건으로 면장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